인간은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깊은 우주를 바라보는 거대한 망원경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로 지구 바다 아래에서 살아가는 어떤 생명체의 생각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깊고 차가운 바다바닥, 검은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한 물결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찬천히 떠오릅니다. 몸은 흐르는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피부는 바위의 색으로 변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바다가 직접 만든 환영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존재는 문어, 지구에서 가장 외계 생명체 같은 지능입니다. 이 생물은 단순히 똑똑한 동물이 아닙니다. 팔마다 스스로 판단하는 작은 뇌가 존재하고 몸 전체가 생각하며 움직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문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구에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 지능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문어일 것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문어는 병뚜껑을 열 수 있습니다. 미로를 기억합니다. 위험한 인간과 친절한 인간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족관에서 반복적으로 탈출한 문어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한밤중의 수족관, 직원이 불을 끄고 돌아간 뒤 조용한 물소리만 울립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문어 한 마리가 천천히 수조 밖으로 몸을 밀어냅니다. 뼈가 없는 몸은 손바닥보다 작은 틈 사이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바닥을 기어 다른 수조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먹이가 있습니다. 문어는 뚜껑을 열고 물고기를 사냥한 뒤 다시 자기 수조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은 이상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물고기는 사라졌지만 수조는 멀쩡합니다. 마치 유령이 다녀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문어는 같은 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기억한 것입니다. 더 이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문어의 몸에는 약 5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머리가 아니라 팔에 있습니다. 인간은 뇌 하나로 몸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어는 다릅니다. 8개의 팔이 각자 주변을 느끼고,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한쪽 팔이 바위를 만지는 동안 다른 팔은 조개를 열고 또 다른 팔은 주변의 위험을 탐색합니다. 마치 몸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정신이 동시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어의 움직임은 이상합니다.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개처럼 걷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물처럼 흐르고 때로는 연기처럼 퍼집니다. 피부는 순간적으로 색이 변하고 몸의 질감까지 바뀝니다. 거친 산호처럼 보이다가 다음 순간 매끈한 모래처럼 변합니다. 바다 생물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 빠른 속도나 강한 이빨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문어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숨는 능력, 그리고 속이는 능력. 깊은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문어는 몸보다 머리를 먼저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인간 과학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어의 지능은 인간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유류처럼 무리를 이루지도 않습니다. 불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언어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기억하며 새로운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마치 지구의 규칙 바깥에서 태어난 생명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더 무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인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지능이 이미 지구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과연 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 놀라운 생명체의 진짜 비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어는 어디에서 나타났고 왜 이런 이상한 몸과 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수억 년 전 아주 오래된 바닷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과거, 공룡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오래된 바다에서 작은 연체동물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몸은 부드러웠고 단단한 껍데기가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느리지만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점점 위험해졌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들이 나타났고 사냥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바다 바닥에는 먹히는 생물과 먹는 생물의 경계가 빠르게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어의 조사는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껍데기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갑옷을 벗고 전쟁터 한가운데로 걸어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라면 죽음을 의미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어의 조상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몸을 숨기는 능력,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 껍데기를 포기한 대신 몸은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좁은 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바위 뒤에 숨을 수 있었으며 위험이 오면 순식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바다의 사냥꾼들은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문어의 몸 안에서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경이 점점 복잡해졌고 팔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눈은 어두운 바닷속 작은 움직임까지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어라는 존재가 탄생합니다. 문어는 바다 생물 세계에서도 매우 이상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상어처럼 강한 이빨도 없습니다. 고래처럼 거대한 몸도 없습니다. 돌고래처럼 무리를 이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억 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어는 몸이 아니라 지능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문어를 연체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달팽이와 조개와 같은 무리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문어를 보면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합니다. 조개는 움직임이 느립니다. 달팽이는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어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함정을 피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행동을 바꿉니다. 마치 전혀 다른 생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문어를 진화의 다른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문어의 팔입니다. 8개의 팔에는 수많은 빨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판은 단순히 붙잡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빨판은 주변의 냄새와 맛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손으로 물건을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하지만 문어는 팔 하나만으로 만지고 맛보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의 어두운 틈 속 문어의 팔이 천천히 바위를 더듬습니다. 조개 껍데기의 단단한 감촉, 모래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개의 움직임, 차가운 해류의 방향, 문어는 그것을 몸 전체로 읽어냅니다. 마치 바다와 직접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어는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 대부분을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 사람 손가락보다 작은 구멍만 있어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어는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이 유연함은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강한 적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는 것. 그것이 문어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문어는 단순히 숨는 생물이 아니라 바다 전체를 속이는 존재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인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는 색이 거의 없습니다. 햇빛은 물속으로 내려갈수록 약해지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푸른 어둠 속으로 잠겨버립니다. 차가운 물결은 조용히 흔들리고 바닥에는 오래된 산호와 검은 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문어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숨어 살아갑니다. 문어는 특정한 바다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북쪽 바다에도 존재하고 뜨거운 열대 바다에도 존재합니다. 얕은 해안의 돌틈에서도 발견되고 인간이 거의 도달하지 못한 심해에서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문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숨을 장소입니다. 바위 사이의 좁은 틈, 침몰한 배 안의 어두운 구멍, 버려진 병 속, 심지어 오래된 타이어 안에서도 문어는 몸을 숨깁니다. 문어는 자신의 집을 아주 조심스럽게 고릅니다. 주변에 조개 껍데기를 쌓아두기도 하고 입구를 돌로 막아두기도 합니다. 마치 작은 요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문어의 진짜 시간이 시작됩니다. 낮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던 몸이 천천히 깨어납니다. 피부의 색이 어둠처럼 변하고
팔은 바닥을 조용히 더듬기 시작합니다. 문어는 시끄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흐릅니다. 한 조각 그림자처럼 바다바닥을 지나갑니다. 갑자기 몸색이 붉게 변합니다. 다음 순간에는 모래와 똑같은 색으로 바뀝니다. 심지어 피부 표면까지 울퉁불퉁하게 변하면서 바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위장이 아닙니다. 문어의 피부에는 특별한 세포들이 가득합니다. 이 세포들은 빛과 주변 환경에 반응해 순간적으로 색을 바꿉니다. 인간이 옷을 갈아입듯 문어는 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속도입니다.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가 문어를 삼켜버린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은 문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어는 이미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깊은 밤, 작은 개 한 마리가 모래 위를 지나갑니다. 문어의 몸은 바위처럼 굳어 있습니다. 움직임은 없습니다.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조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8개의 팔이 번개처럼 펼쳐집니다. 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문어는 바다의 조용한 사냥꾼입니다. 상어처럼 거칠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고래처럼 거대한 힘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관찰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문어를 바다의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위험은 문어에게도 찾아옵니다. 상어가 접근합니다. 커다란 물고기의 그림자가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그 순간 문어는 마지막 비밀을 사용합니다. 먹물입니다. 검은 먹물이 물속으로 터져나오며 시야를 가립니다. 바다는 갑자기 밤처럼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문어는 반대 방향으로 사라집니다. 이 먹물은 단순히 숨기 위한 도구만이 아닙니다. 어떤 먹물은 상대의 후각까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냥꾼은 방향을 잃고 문어는 이미 멀리 도망친 뒤입니다. 문어는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속이고, 숨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문어를 더욱 이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단순한 본능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어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합니다. 어떤 문어는 몸을 숨기고, 어떤 문어는 먹물을 사용하며, 어떤 문어는 죽은 척까지 합니다. 마치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은 점점 더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어는 단순히 살아남는 생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문어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는 순간 더욱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어는 대부분 혼자 살아갑니다. 같은 바다에 살고 있어도 서로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돌틈 하나를 두고도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공간을 조용히 지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문어를 차갑고 감정 없는 생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오래 관찰한 과학자들은 점점 이상한 장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어는 특정 개체를 피했습니다. 어떤 문어는 반복해서 같은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어는 인간 연구원을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조 속 문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연구원 2명이 번갈아 먹이를 줍니다. 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다른 한 사람은 거칠게 수조를 건드립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어는 거칠게 행동한 연구원이 가까이 오면 몸색이 어두워집니다. 팔을 숨기고 경계 자세를 취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다가오는 연구원에게는 천천히 팔을 뻗습니다. 심지어 물을 뿌리는 문어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상대를 구별하고 기억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어는 무리를 이루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높은 지능은 사회생활 속에서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늑대는 협력하며 사냥하고 돌고래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움직입니다. 하지만 문어는 다릅니다.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판단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능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문어의 대화 방식도 아주 이상합니다.
문어는 사람처럼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 전체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분노하면 피부가 붉게 변합니다. 두려우면 몸이 창백해집니다. 위협을 느끼면 몸을 크게 부풀립니다. 그리고 편안할 때는 부드러운 물결처럼 천천히 색이 움직입니다. 문어의 피부는 단순한 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두 마리 문어가 마주칩니다. 한쪽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립니다. 다른 한쪽의 피부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마리가 뒤로 물러납니다.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화는 끝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문어의 이런 신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색 변화가 단순한 감정 표현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진 행동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문어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어는 반복해서 병을 굴립니다. 물줄기를 이용해 작은 물체를 계속 움직이기도 합니다. 먹이를 얻는 행동도 아닌데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모습은 포유류의 놀이 행동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문어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호기심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팔마다 작은 뇌가 움직이고 몸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상대를 기억하고 심지어 놀이처럼 보이는 행동까지 하는 생명체. 그런데 이 존재는 인간과 전혀 다른 길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문어를 바라볼수록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만약 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형태보다 훨씬 다양할 수 있다면 문어는 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문어의 삶은 가장 신비롭고도 슬픈 순간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가장 외계 생명체 같은 지능도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깊은 바다의 돌틈안 암컷 문어 한 마리가 천천히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수천 개의 작은 알들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투명한 알들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그 안에서는 아주 작은 생명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미 문어의 시간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문어의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몇 년밖에 살지 못하는 종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애 속에서 문어는 마지막 순간 모든 힘을 단 한 가지에 사용합니다. 새끼를 지키는 것입니다. 암컷 문어는 알을 낳은 뒤 거의 먹지 않습니다. 사냥도 멈추고 멀리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알 곁에 머물며 조심스럽게 물을 보내줍니다. 팔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깨끗한 물이 알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작은 움직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한 산소가 계속 전달되지 않으면 알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동안 어미 문어는 같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피부의 색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알을 떠나지 않습니다. 깊은 바다에는 굶주린 물고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작은 틈 하나만 방심해도 모든 알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 문어는 마지막 힘까지 사용해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생명들이 천천히 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팔, 투명한 몸, 바다를 처음 바라보는 눈. 새끼 문어들은 조용히 물속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순간 많은 어미 문어들은 생을 마칩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시간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장면은 과학자들조차 깊은 슬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문어는 놀라운 지능을 가진 생물이지만 그 삶은 너무 짧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끼들에게도 바다는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혼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부모는 없습니다. 무리를 이루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새끼 중 대부분은 물고기에게 먹히거나 거친 해류 속에서 사라집니다. 살아남는 개체는 극히 일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수의 생존자들이 다시 바다의 그림자가 됩니다. 작은 틈으로 숨어들고 몸의 색을 바꾸며
수많은 위험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배워갑니다. 문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어의 지능은 더욱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도 복잡한 행동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린 문어는 처음 보는 병을 열기도 합니다. 어떤 문어는 위험한 사냥꾼을 한 번 경험한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기억 능력은 생존과 직접 연결됩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어의 몸과 정신은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주변을 관찰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숨을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이 문어를 더욱 기묘한 존재로 만듭니다. 인간처럼 문명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수억 년 동안 바닷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아 왔습니다. 하지만 문어를 둘러싼 이상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수수께끼는 인간이 문어를 이해하려 할수록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문어를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바다의 괴물처럼 두려워해왔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인간이 아직 깊은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 선원들은 바다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그림자를 두려워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검은 파도가 배를 흔듭니다. 그리고 바다 아래에서 긴팔 같은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선원들은 그것을 바다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쪽 바다에서는 거대한 촉수를 가진 괴물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배는 갑자기 사라졌고 어떤 어부는 깊은 물속에서 사람 얼굴만한 눈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존재를 크라켄이라 불렀습니다. 전설 속 크라켄은 너무 거대해서 배 전체를 바닷속으로 끌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과학은 이런 이야기를 오래도록 허황된 전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다에는 상상보다 훨씬 큰 문어와 오징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심해에서 발견된 거대한 촉수, 고래 몸에 남겨진 거대한 빨판 자국, 그리고 인간이 거의 내려갈 수 없는 어두운 바다 아래에서 촬영된 이상한 그림자들. 그 순간부터 전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섞인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어를 둘러싼 진짜 수수께끼는 크기보다 지능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문어를 연구했지만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문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치를 빠르게 이해합니다. 어떤 문어는 탈출 경로를 기억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어떤 실험에서는 문어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조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문어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천천히 행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상대의 시선을 계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문어가 단순한 반응을 넘어서 성격을 가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어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어떤 문어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또 어떤 문어는 낯선 물체를 오랫동안 관찰합니다. 같은 종인데도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다 생물은 본능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어는 개체마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문어의 지능을 인간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틀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뇌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어는 몸 전체가 생각에 참여합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지능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어는 혼자 살아가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서 진화한 생명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미 문어를 통해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 결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문어가 독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인간은 문어의 모든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해에는 여전히 인간이 거의 탐험하지 못한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문어는 지금도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색을 바꾸고 돌틈에 숨어들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이런 놀라운 생명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바다는 지금도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푸르고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아주 느리게 그리고 위험하게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산호는 하얗게 죽어갑니다. 플라스틱 조각들은 해류를 따라 깊은 바다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문어의 세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어는 적응력이 뛰어난 생물입니다. 몸의 색을 바꾸고 숨을 장소를 찾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문어 개체 수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균형이 깨지면서 경쟁 생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문어는 혼자 살아가는 생물이지만 완전히 혼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개와 조개가 필요합니다. 산호와 바위 틈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바닷물이 필요합니다. 그 환경이 무너지면 문어 역시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의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까지 이어지는 어업, 버려지는 플라스틱 그물, 오염된 해안,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는 바다. 문어는 말없이 그 변화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어는 수명이 짧습니다. 환경 변화가 너무 빨라지면 세대를 거쳐 적응할 시간조차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의 돌틈, 예전에는 수많은 생명이 숨어있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 껍데기와 쓰레기만 남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바다 생물 한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어는 지구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뼈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무리를 이루지 않아도 높은 지능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문어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지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도구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일까요? 문어는 인간처럼 도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불을 발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서 수억 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몸 생각하고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침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과 닮은 존재만 지능이라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어를 바라볼수록 사람들은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아주 오래된 외로움 같은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문어는 인간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 어떤 생각의 흔적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는 문어 한 마리가 조용히 돌틈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몸색을 어둠처럼 바꾸고 8개의 팔로 세상을 느끼며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문어를 지구에서 가장 외계 생명체 같은 지능으로 남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은 앞으로 이 신비로운 존재와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그리고 문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깊은 밤의 바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검은 물 속에서 문어 한 마리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팔끝은 조심스럽게 바위를 더듬고 피부는 주변 어둠과 하나가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인간이 아닌 어떤 지능이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지구를 함께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문어는 인간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역사를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억 년 동안 바닷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몸 전체로 세상을 느끼고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혼자 판단하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우리를 멈춰서서게 만듭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자신이 가장 특별한 지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어를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능은 꼭 인간처럼 생겨야만 하는 걸까요? 생각은 꼭 인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지구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형태의 정신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는지도 모릅니다. 문어는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문어를 연구할수록 더욱 겸손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어는 인간의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팔마다 생각하는 신경, 몸 전체로 이루어진 감각, 혼자 살아가면서도 복잡한 판단을 내리는 행동, 그리고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지는 전략.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생명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 역시 우리가 아는 단 하나의 모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 신비로운 존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다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가장 깊은 심해까지 흘러갑니다. 인간의 욕심은 문어가 숨을 마지막 공간까지 좁혀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다를 잃는다면 단순히 동물 몇 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수억 년 동안 만들어온 놀라운 가능성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어는 인간에게 싸우는 법보다 적응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보다 관찰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남겨주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문어가 인간에게 남긴 가장 깊은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다름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 문어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 바위 틈 사이를 지나며 몸색을 바꾸고 8개의 팔로 세상을 읽으며 인간이 아직 풀지 못한 질문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오랫동안 문어는 지구에서 가장 외계 생명체 같은 지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깊은 바다 끝까지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놀라운 생명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